네, Tại vùng bằng hết 네, mà 지금 이 지금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뇌실과 신경줄기세포. 뇌 공부에 있어서 뇌실은 되게 뭐 일부분이긴 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뇌실만 따로 떼서 공부합니다. 우리 공부한 게 이제 척수뇌줄기까지 했죠. 그다음에 간뇌와 대뇌를 하게 되는데, 음, 우선 척수는 몸통 전체, 팔, 다리, 장부를 만들고 관리한다. 이제 이거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 관련된 모든 감각을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판단해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뇌줄기 공부했어요. 뇌줄기는 얼굴의 근육 골격, 왜 입이 빠졌지? 눈, 귀, 코, 목, 장부, 입, 목까지 포함이에요. 그리고 미주신경은 또 내려가서 장부까지. 뇌줄기와 척수는 항상 같이 치료해야 되고 이것이 모든 장부 치료의 완성이다. 그리고 뇌줄기는 또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척수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조절해요. 그래서 이거 올려보내야 될지 억제해야 될지 이런 걸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좀 정말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뇌줄기는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을 합성해요. 만들어내요.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물질이거든요. 생명물질이 굉장히 세포가 만드는 걸 전부 생명물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책에서는 항상 프로틴, 단백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단백질 그러면 이제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외에도 굉장히 많은 유전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이 뇌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능을 해요. 그게 좀 뇌줄기에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공부할 게 간뇌와 대뇌거든요. 간뇌와 대뇌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척수와 뇌줄기에서 올라온 모든 감각을 연합해요. 연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연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또 몸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같이 종합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일부분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합해서. 그리고 연합이라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이거 증폭해요. 증폭. 이게 중요한 신호니까 이것은 증폭해서 어, 명령까지. 그러니까 증폭해야만 그걸 판단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하고 판단하고 예측까지 해서 명령을 내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게 간뇌와 대뇌다. 물론 간뇌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대뇌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항상 간뇌와 대뇌는 서로 같이 협력작용을 한다. 그래서 감각을 통합 처리하고 운동도 통합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간뇌와 대뇌는 기억과 감정을 생성한다. 감각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과 감정이 결국은 생각인 거예요. 기억과 감정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과 감정이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인간은 뭔가 특별하고, 뭔가 특별한 어떤 신비한 그런 정신적인 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전부 다 감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감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감각이 그만큼 신비로운 거예요. 내 몸에 일어난 모든 상황, 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억을, 감정을 만들고 저장하고 임시 저장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내가 특별하게 받아들인 것들은 장기간 저장시키고 뿐만 아니라 또 이 기억과 감정으로 생각을 만들 때에 그걸 또 끌어들여서 인출해가지고 인출까지 해요. 그러니까 간뇌와 대뇌는 물론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항상 연합한다. 이것을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중에서 척수, 뇌줄기, 간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은 우리가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것을 무의식 영역이라고 해요. 대뇌로 올라와서 해석이 끝난 것만 우리가 알아차려요. 그것을 의식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의식 영역이 훨씬 많고, 신호로 봤을 때, 감각 신호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의식 영역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무의식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활동, 감각과 운동이 훨씬 양이 많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무의식 영역이 의식 영역을 항상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 외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할 때 그것은 항상 무의식 영역을 통해서 영적 어떤 영역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연결되게 하고 무의식과 영적 의식이 서로 연결되게 하고 이게 이제 정신적인 치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공부하는 것은 전부 다 무의식의 영역이다.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에서 모든 게 잘 활발하게 어떤 작용이 이루어져야 걔네 우리 의식이 건강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생각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뇌실을 공부하는 거예요. 뇌실을 공부하는 건데 우선 뇌실을 이해하려면은 처음에 우리 몸이 세포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거,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세포 하나. 하나가 어떻게 우리 몸이 됐느냐? 하나가 두 개로 분열되는 거예요. 두 개가 네 개로 분열되고 여덟 개로 분열되고. 그래서 세포가 따로 별도로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포가 전부 분열돼 가지고 우리 몸이 됐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냐 하면은 피부 세포는 피부인데 이거하고 내 몸에 있는 심장 세포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하나에서 출발했다. 원래 똑같았다. 똑같은데 어떤 거는 피부가 되고 어떤 건 눈이 되고 어떤 건 심장이 되고 소장이 되고 그런데 그 근원이 하나이다.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그것은 이제 세포를 공부할 때 배울 거예요. 공부하실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 몸에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DNA 60개의 60억 개의 헥산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유전자들이 박혀 있어요. 그 유전자들이 발현해서 어떤 거는 그 유전자들이 같은 세포인데 그의 유전자가 발현돼서 결국 최종적으로 피부가 되고 장부가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되고 목이 되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포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는데 자물쇠가 잠기고 열리고 이거예요. 어떤 것은 자물쇠가 이만큼 잠겨 있는 거고 어떤 것은 자물쇠가 이만큼 잠겨 있는 거고 자물쇠가 안 잠겨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부터 그런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원래 똑같은 세포일 때,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내세포계라고 기억나시죠? 우리 5강, 6강, 4강, 5강, 6강 그걸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내세포계에는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세포 하나가 계속 분열해서 똑같은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 가지고 엄마 자궁벽 속에서 에너지가 확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게 두 개로 나눠져요. 두 판으로 나눠져요. 이게 세포의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세포의 성질이 어떻게 바뀌느냐? 세포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두 판이 있다가 이게 또 세 개의 판으로 바뀌어요. 두 개가 세 개의 판으로 바뀌는데 이 두 개는 두층배합판이라고 하고 세 개는 삼배엽이라고 해요. 이거는 배아라고 하고 이건 배엽이라고 해요.
이거는 똑같은 세포고 이거는 서로 다른 세포예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외배엽, 중간에 있는 것을 중배엽, 바깥에 있는 것은 내배엽이라고 하는데, 이 3배엽 중에서 가운데 이거는 이제 적색이에요. 임시 관리자. 관리자가 한 사람 있어야 뭐 같아. 이 관리자가 딱 생기면서 앞뒤, 전후, 좌우, 상하 이게 방향이 딱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방향과 위치에 따라서 세포들이 이제 분화를 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세포가 결국 변해서 쭉 변해갖고 어떤 건 척수가 되고 뇌가 되고 어떤 건 정보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 세포들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것은 주로 신경, 다시 말해서 척수와 뇌, 그 다음에 피부, 얘가 피부가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들은 주로 근육, 골격이 돼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내배엽, 안쪽에 있는 내배엽은 이게 이제 동그란 난황 공간으로 돼 있잖아요. 공간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 가지고 소화기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뇌시를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뇌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위에 있는 이 판을 신경판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뉴럴 플레이트, 신경판인데 신경판이 갑자기 얘가 쑥 밀려 들어가지고 신경관이 돼요. 편편하던 게 관이 돼요. 관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관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붓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신경능이라고 해요. 능. 신경능에서 세포들이 막 생겨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때는 끊임없이 계속 세포가 분열해서 정식하는 거예요.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 네 개 되고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포가 지금 계속 정식하니까 바깥으로 못 나오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관을 형성했는데도 계속 세포는 만들어지죠. 계속 세포가 정식되죠. 그래서 여기서 세포들이 정식되고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신경능 세포라고 해요. 신경능 줄기세포. 뉴럴 크러스트 스템셀이라고 해요. 그 뉴럴 크러스트 스템셀, 신경능 줄기세포가 뻗어나와가지고 각장부를 다 만들어요. 각장부를 만든다는 의미는 뭐냐? 자, 여기서 중배엽 근육과 골격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지시해갖고 너 변해 하고 뼈가 돼. 너 변해 그래갖고 근육이 돼. 수많은 뼈와 수많은 골격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될 수 있도록 얘가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여기서 신경능 세포들이 쭉 뻗어나와서 신경망을 구성하는데, 그럼 이 안에서는 세포가 안 늘어나냐?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계속 지금 세포는 계속해서 늘어나거든요. 하나의 세포가 우리 몸이 되어서 아기로 태어날 때 22조 개의 세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22조 개, 25조 개, 25조 개. 25조 개의 세포로 늘어나니까 끊임없이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계속 세포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능 줄기세포는 여기서 늘어나는 거지만은 이 안에서는 안 늘어나냐? 이 안에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면서 쭉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척수가 된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이게 수정 23일째예요. 23일째인데 이때에는 어, 밑에 난한 공간, 양막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경판이 신경관으로 형성되고 있는 2단계. 그러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뉴럴 클러스터 스템셀, 신경능 줄기세포들이 쭉쭉 가가지고, 너 변해, 자꾸 지시해서 결국은 이제 오장육부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예, 이 신경능 줄기세포들이 가서 만들었다. 그럼 신경능 줄기세포의 지시하는 것들은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다. 이 안에 있는 세포가 결국 척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척수와 뇌가 지시하고 여기서 뻗어나간 신경들이 몸을 만든 거예요. 몸을 다리, 팔, 몸통, 오장육부까지 얼굴, 근육, 골격,
눈, 코, 입, 귀까지, 목까지 전부 다 얘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을 얘가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치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근원되는 세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시 생식 세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난자와 정자가 되는 세포예요. 처음부터 난자와 정자가 아니에요. 원시 생식 세포가 있고 그것이 계속 잘 보관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분열해서 정자와 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세포냐 하면은 처음에 엄마와 아빠가 준 그 세포 하나, 그것이 분열해갖고 변하지 않는 원본 세포예요. 원본. 그래서 그걸 근원세포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고, 원시생식세포는 나중에 여기서 별도로 이제 분화하죠. 별도로 2차 신경령 형성할 때.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치료법은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원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세포가 하나는 원시 생식세포고 하나는 신경줄기세포인 거예요. 신경줄기세포는 처음부터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 뇌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쭉쭉쭉 만들어졌잖아요. 이 관을 형성하고 여기서 또 신경능세포가 나오고 그 작용이 엄마 뱃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은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얘가 만들어져요. 왜? 왜 지금도 만들어질까요? 왜냐하면 세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포는 어느 정도 수명이 되면은 다시 소멸되거나 자멸, 그러니까 분해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고 분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세포로 채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항상 모든 장기에 줄기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처음에 배아일 때 처음부터 계속 생성되는 세포가 있는데 그것이 신경줄기세포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원시생식세포와 신경줄기세포라고 하는 근원세포가 있다. 이 근원세포가 처음에 몸을 만들 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치료할 때에 얘네들이 작동을 하면은 몸을 만드는 능력이 있으니까 고치는 거는 금방 고치죠. 그죠? 내가 집을 지었는데 내가 막 열심히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어. 벽이 무너졌어. 그 벽 고치는 정도가 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만든 능력이 있는 세포들이 지금도 있다. 그 세포들이 병을 치유하는 데는 최고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원시생식세포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다음에 하고 오늘은 그러면은 신경줄기세포가 지금 우리 몸에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겁니다. 줄기세포에 대한 이해를 확 높이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야마나카 신야 교수라고 해요.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노벨상을 받았냐 하면은 처음에 생지 피부세포에서 세포를 떼내요. 세포를, 뭐 세포니까 이렇게 쓱쓱 긁어도 나와요. 쓱쓱 이렇게 문질러도. 그 세포를 배양을 할 때에 이 네 가지 유전인자를 같이 넣었어요. 자, 네 가지 유전인자, SOX2 한번 제가 안 들려도 좋으니까 꼭 따라하세요. 발음을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SOX2, c-MYC, OCT4, 크루펠4, SOX2, c-MYC, OCT4, 크루펠4. 이거 세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세포가 만드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이 세포가 피부 세포가 계속 육분하더니 배아세포가 되는 거예요. 배아세포가 세상에 우리 엄마 뱃속에 있던 변하지 않는 그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포는 잘 증식시키면 우리 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포, 피부 세포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역분화시키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자물쇠를 다 풀르는 거예요.
자물쇠를 쫙 풀면은 이제 CMX, 옥수포, 옥수포 이런 것들이 자물쇠를 푸는 역할을 해. 자물쇠를 쫙 풀면은 이것이 엄마 뱃속에 있던 배아세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 이거 진짜 노벨상 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 쥐세포에만 되느냐? 그리고 사람 세포에서 막 해봤어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돼. 다 돼. 그래서 역분화 전사인자라고 해요. 역분화. 그러니까 거꾸로 분화를 시켜서 엄마 뱃속에 있던 세포를.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내 몸에 만일에 세포를 역분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젊어지겠죠. 노화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암세포는 분화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 다시 역분화를 시켜갖고 다시 제대로 분화를 시키면은 암도 치료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장기가 손상이 됐어요. 그럼 장기에 세포가 없는 거잖아. 그럼 그 장기의 세포를 역분화시켜갖고 거기 집어넣어주면 그게 장기가 제대로 또 솟아날 거 아니에요. 간이 많이 상해서 간경화가 됐어. 그러면은 간에서 줄기세포 또는 간세포를 빼가지고 4개의 전사인자를 넣어서 역분화를 시킨 다음에 증식해서 간에 넣어주면 얘네들이 간이 될 거 아니에요. 줄기세포니까 손상된 세포를 다 대체할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원리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배아세포가 된 이 세포를 배양을 하니까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암이 되는 거야, 암이. 주로 암이 돼. 왜? 계속 무한 증식을 하는 거예요. 무한 증식을. 그래서 지금도 이 실험은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그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언젠가는 이 이론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이 4가지 전사인자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도 대하세포가 될 수 있는 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 몸에. 그게 바로 신경줄기세포예요. 신경줄기세포. 그래서 신경줄기세포는 옥트4라고 하는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도 얘가 배아세포로 역분화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신경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근원세포란 뜻이에요. 근원세포이기 때문에 옥토포 하나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처지에 2009년도 발표된 이는 신경줄기세포가 내재적으로 그 안에 신경줄기 안에 속도 크리펠포 시미 이 3가지 인자를 발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게 근원세포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근원세포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특별히 더 많이 갖고 있다. 더 많이, 잠재력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경줄기 세포를 잘만 연구해서 잘만 관리하면은 몸을 다 치료하는데 굉장히 유효하다. 사실 여기서 더 많이 나갔어요. 더 많이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제 백혈병을 치료할 때 사실은 이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백혈병을 생각하면은 골수세포, 조혈모세포, 뼛속에 있는 골수세포가 혈액 성분을 만드는 혈액 성분이 되는 거니까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세포, 면역세포, 백혈구, 적혈구 뭐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장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원세포, 다시 말해서 혈액을 만드는 세포에 더 근원세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경줄기세포다. 그 이론으로 제가 제 몸을 치료한 거예요. 이건 백혈병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 천천히 연구하기도 해요.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은 신경줄기세포는 뇌 전체 모든 것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빼고 일단 다른 거는 남겨놓고 뇌 속에 있는 모든 세포, 뇌 속에 있는 이제 세포 종류가 한 서너 가지 돼요. 그 모든 세포는 이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줄기 세포가 잘 활성화되면은 뇌를 치료하는 것은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걸 오늘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줄기 세포가 근원세포라는 연구는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GH 세포에 넣어서 일단 신경줄기 세포를 만들고 다시 말하면 그냥
만일에 신경줄기세포를 가지고 하면은 옥두포 하나만으로 만능줄기세포, 배아세포가 만능줄기세포예요.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줄기세포. 그렇게 될 수 있다. 2011년 연구예요. 그 이후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신경줄기세포가 최소한 뇌와 척수의 모든 세포가 될 수 있다. 척수와 뇌의 손상은 신경줄기세포만 많이 만들어지면 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신경줄기세포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뇌 속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은 신경줄기세포가 발견되는 영역이 뇌실 하영역. 이게 이제 뇌실이란데요. 조금 이따 뇌실 자세히 살펴보게 돼요. 뇌실 바깥 영역하고 해마 영역에서 해마라는 어, 구조체가 있죠. 그쪽에서 이게 발견되어진다. 그래서 현대는 논문에 보면은 전부 어떻게 써 있냐면 뇌실 하 영역과 해마가 신경줄기세포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그럴 리가 없느냐? 왜 그럴 리가 없느냐 하면은 이거 보세요. 여기서 계속 신경줄기세포가 만들어져 갖고 뭘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끝이 어디에 끝이? 이 끝이 뇌실이잖아. 당연히 뇌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989년도에 그때 이제 신경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연구하면서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뭐 같은 말이긴 해요. 치매, 파킨슨, 다발성 경화증 등 다양한 병들이 여기에 자폐도 포함돼요. ADHD도 다 포함돼요. 신경줄기세포 재생 능력 부재가 원인이다. 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신경줄기세포가 매일 만들어지는데 이게 잘 안 만들어지면은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다발성 어떤 경화증이 애들은 부가이고 생긴다. 어떤 애들은 예,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신경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지면은 이거 다 치료가 된다. 치매, 파킨슨, 다발성 장애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딱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전부 뇌 질환. 사실 온몸의 질환은 마찬가지지만은 뇌 질환은 세포 문제다. 무슨 세포? 신경세포, 뇌세포 문제다. 뇌세포를 모든 뇌세포를 분화할 수 있는 그 근원세포가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자, 뇌에는 우선 대뇌 약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가 있는데 매일 3만 개 아니에요. 4만 개. 매일 4만 개의 신경줄기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디서? 논문에는 이 바깥에 있는데 아니에요. 이 속에서 뇌실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4만 개씩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자꾸 줄어들어요. 나중에 한 3만 개, 2만 개 이렇게 되면은 뇌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빨리 가서 그걸 대체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 음, 그다음에 자폐, ADHD, 우울증, 조현병 다. 왜? 전부 뇌 신경 손상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4만 개씩 줄기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뇌척수액을 통해서 이렇게 쭉. 뇌척수액은 물이잖아요. 이 뇌실에서 뇌척수액을 매일 450ml씩 만들어요. 450ml면은 꽤 양이 큰 거예요. 하루에 150ml씩 3번씩 만들어서 이것이 온몸에 특히 뇌와 척수에 돌면서 손상된 세포가 있으면 가서 치료하거나 대체를 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신경줄기세포가 매일 활성화되어서 잘 만들어지면은 웬만한 건 다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저하고 이제 학자들 사이에 차이가 뭐냐 하면은 학자들은 현재까지는
뇌실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뇌실 하영역과 해마에서 만든다. 나는 이게 신경줄기세포가 원래 신경관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세포를 새로 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경관 안에 있던 세포가 증식하는 거잖아요. 분열해갖고 증식되는 거잖아. 그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증식해서 분열하는 영역이 뇌실이지 어떻게 바깥이겠느냐 이런 거예요. 요즘 논문 보면은 여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현상들을 발견을 해요. 줄기세포가 여기서 만들어져 갖고 뇌실 벽을 뚫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퍼져 갖고 뇌를 치료하는 거예요. 뇌세포가 손상된 거 다 치료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잘 안 만들어지면은 뇌세포가 한번 손상되면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 신경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건강한 뇌의 모습이에요. 쭈글쭈글쭈글 하죠. 근데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때문에 이게 주름이 없어져요. 주름이. 다시 말해서 세포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오른쪽이 알츠하이머, 치매인 뇌이고, 치매근 뇌이고, 왼쪽은 건강한 거예요. 어떤 차이예요? 예, 신경세포들이 죽은 거예요. 신경세포들이 줄어든 거예요. 이것도 그 이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분인데 신경세포가 줄어드니까 뇌실경이 커지고 이쪽들이 막 손상돼 있죠. 예,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치료는 뇌세포가 줄어들거나 손상된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됐을 때 치료, 그런 병이 오는 것이다. 우선 그걸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걸 기본으로. 자, 그와 관련된 것들 여러 개의 논문들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1995년도 꽤 됐죠. 미국 국립보건은 사망한 태아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태아에서 신경줄기세포를 추출해갖고 파킨슨병 환자한테 이식했더니, 그게 파킨슨병이 완치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아이, 물론 이제 사망했지만 그 아이의 신경줄기세포를 추출해갖고 넣었더니, 뇌 속에 넣었더니 그것들이 신경이 된 거예요. 뇌세포가 된 거예요. 뇌세포로 분화를 했다는 얘기죠. 줄기세포는 항상 몇 단계를 거쳐서 분화해갖고 최종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줄기세포는 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냐면은 호밍, 귀소, 자기 집을 찾아가는 능력이 있어요. 이 줄기세포가 딱 있으면 그 주변을 잘 살펴가지고 저기가 망가졌네, 저 세포가 손상이 됐네, 그럼 얘가 거기를 찾아가고 그 세포를 대체를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주입을 했더니 보니까 파킨슨 환자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망가졌네,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가 망가졌네, 걔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 세포를 대체해가지고 세포가 재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이 완치된다는 뜻이죠. 1995년도, 2008년도에 미국 하버드 병원이 네이처지에서 발표한 거예요. 신경줄기세포를 이식받은 5명의 파킨슨 환자, 예, 그랬더니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로 분화가 된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신경줄기세포를 사용하면은 파킨슨병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중추신경, 말초신경 병증을 완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논문으로 나오고. 2008년도, 2013년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치매나 파킨슨병은 뇌세포, 이제 뇌 피라미드 세포라고 그게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성상세포, 악교세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은 사실은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성상세포나 악교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런 쓰레기들이 생겨요. 세포가 죽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튕긴 거. 그러니까 뭉쳐가지고 세포를 덮어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작동을 못하거나 죽거든요. 그게 이제 파킨슨 세포 자체가 흑질이라는 세포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내낭 쪽에 그러니까 대뇌 기저핵 쪽에서는 그게 베타 아밀로이드 이런 걸 덮어가지고 신경세포가 작동을 못하게 해요. 파킨슨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성상세포와 악교세포예요. 그래서 성상세포와 악교세포가 줄어들면은 병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냥 크게 보면은 어쨌든 뇌에 있는 세포가 그게 신경세포든 성상세포든 악교세포든 간에 그 세포가 죽으면은 병이 오는 거다. 그럼 그 세포를 살리는 세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경줄기세포다. 그 신경줄기세포를 어디서 만든다고요? 뇌실에서. 하루에 몇 개? 4만 개. 그러면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뇌실에서 신경줄기세포를 잘 만들면은 치료가 될 수 있다. 휴반세포는 미엘린 수출 재생에 말초신경 재생을 돕는다. 당뇨병 전 단계, 유전, 갑상선 호르몬 저하, 칼슘 저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미엘린 수초 및 축삭의 재생이 불가능해지면은 말초 신경병증이 발생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신경이 있죠. 신경세포는 이렇게 세포체가 있고 쭉 음, 그 축삭이 있잖아요. 긴 축삭이 있잖아요. 그 축삭을 덮고 있는 게 휴반세포라고 그랬죠. 휴반세포. 여러 번 감겨 있는 거. 그 세포가 감겨 있는 게 이렇게 풀리면 신경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반세포, 어, 휴반세포가 제대로 감겨서, 감긴 그것을 이제 미엘린 수초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세포가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거, 그 얘기고, 세포의 어떤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그런 불순물이 쓰레기 같은 것이 덮여가지고 쌓여가지고 병이 오는 것을 얘기했죠. 그것은 뭐예요? 세포가 죽은 거예요. 세포가 손상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휴반세포, 그게 미엘린 수초 형성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신경이 역할을 못하는 것도 신경이 손상된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예, 세포가 재생돼야 되는데 신경 줄기세포가 활발하게 만들어지면 전부 다 세포를 대체하고 재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신경 자체가 손상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뇌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신경을 죽이는 거예요. 치매는 이제 전부 그렇게 얘기하죠.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쓰레기가 신경세포에 덮여서 생기는 현상이다. 물론 크게 보면은 신경이 손상된 거예요. 신경이 죽거나 손상된 거에 속하지만은 좀 더 자세히 가면은 베타 아밀로이드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있지만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럼 평소에 이 쓰레기를 누가 청소해요? 누가 청소해 주겠어요? 예, 혈액과 그다음에 뇌 척수액이에요. 뇌 척수액 순환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뇌 치료할 때 우리가 뇌 치료하면은 뭐 중풍, 뭐 파킨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몸을 다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병은 뇌 치료와 같이 하는 거예요. 뇌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 뇌를 건강하게 해야 돼요. 심지어 미용도 얼굴 예뻐지는 것도 뇌가 튼튼해야 얼굴 예뻐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운동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전부 다 뇌 세포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뇌 신경줄기 세포가 활성화되게 하는 거, 또 하나는 청소를 매일매일 깔끔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신경줄기 세포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신경줄기세포가 뇌실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신경줄기세포를 좀 빨리 만들려고 독촉해주는, 활성화시켜주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나라 성균관 대학교 교수님들이 발견했는데
이게 이제 그 그림이에요. 속스2. 속스2가 얼마나 발현되는가를 가지고 신경줄기세포가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그런 거를 검사한 건데, 맨 왼쪽에 있는 거, 이 양과 이 양을 비교해 보세요. TTYH1이라고 하는 단백질, 생명물질이 많이 있으면은 신경줄기세포가 훨씬 더 활성화된다. 그런 뜻이에요. TTYH1. TTYH1은 뭐예요? 세포가 만들어낸 생명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연구를 해야죠. 그럼 TTYH1이 많아지면은 신경줄기세포가 활성화된다. 그럼 TTYH1이 많아지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겠어요? 예, 분명히 복합천연물에 있어요. 복합천연물에. 문제는 이제 복합천연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게 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TTYH1이 어디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경로로 또 뇌로 이동할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해야 되겠죠. 연구하고 있고 우리도 같이 연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원래 TTYH1은 암과 관련된 유전자예요. 암세포가 있으면은 전립선암이나 이런 신장암이나 이런 암세포가 있으면 TTYH1이 많이 발현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TTYH1은 암과 관련된 단백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노치 신호 전달식을 강화해서 뇌 생성에 중요한 신경줄기 세포의 자가 증식을 향상시킨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하면은 신경줄기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스스로도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제가 자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전기 자극을 했을 때 신경줄기 세포가 활성화돼요. 더 많이 생성이 돼요. 전기 자극을 했는데 주로 50Hz에서 100Hz 사이. 그렇게 했을 때 신경줄기 세포가 많이 생성이 된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운동을 하면, 특히 다리 운동을 많이 하면은 신경줄기 세포가 더 활성화돼요. 그래서 뇌 치료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운동하고 그다음에 장 치료예요. 소장, 장 치료하는 거. 그러니까 뇌치료, 모든 뇌치료, 모든 신경치료에서는 장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운동. 그래서 혹시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자폐, 특히 자폐, ADHD, 전북, 우울증 그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뭐 기침문, 담배공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안 하세요. 제일 좋은 게 집에서 제일 간편한 게 뭐냐면은 자전거예요, 자전거. 집에서 실내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요즘 나오는 자전거 앞에 여기 뭐 휴대폰 거리가 있잖아요. 휴대폰 영화 보면서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있는 분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자전거 운동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과연 신경줄기세포 그렇게 해서 되느냐? 음, 이거 보시면은 2000년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이 전기 치료를 했어요. 기계를 자기가 직접 사가지고 남편분이 부인한테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고 했어요. 뇌종양이었어요. 뇌암 14cm, 14mm, 17mm, 14mm. 지금 들어갔나? 이게 2000년 4월 달에 시작했는데 2000년 8월 달에 2021년 8월 달에 약 1년 조금 더 지나서 병원에서, 저는 이거 판독을 잘 못하지만 병원에서 흔적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뇌치료 관련해서 다른 게 없어요. 복합천연물 드시는 거하고 전기치료한 거밖에 없어요. 전기치료할 때 반드시 뇌에 암세포가 있을 때는 제퍼 기능으로 해야 되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뇌실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처음에 신경관이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이게 신경관이었어요.
그럼 신경관에서 여기서 신경능 세포들이 쭉쭉쭉 뻗어나가고 신경이 됐고 이 안에서도 계속 세포는 증식하는 거예요. 태아일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되죠. 그래야 25조기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속 세포들이 분열하면서 증식하니까 위로 쭉쭉쭉 뻗어가는데 한없이 뻗어갈 수는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한없이 못 뻗어가니까 어느 순간 어느 위치가 딱 오면은 멈춰요. 여기 딱 멈추죠. 여기서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세포는 계속 생겨나고 여기 딱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게 하니까 옆으로 빠져요. 이게 바로 네, 뇌실이에요. 뇌실. 다시 말하면은 처음부터 신경줄기세포가 계속 분열해서 증식하던 그 지점의 맨 끝이 뇌실이에요. 그래서 뇌실에서 신경줄기세포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세포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여기서 멈췄지만 뇌실을 형성하고 뇌실 주변 영역들을 형성하면서도 계속 세포들은 만들어지니까 계속 세포들은 증식하니까 그게 삐져나와서 만들어진 게 바로 대뇌예요. 대뇌. 이해가 되시죠? 밑에서 계속 올라와서 만들어지고 더 이상 못 나가니까 여기서 확 막혀요. 여기는 이제 뇌량이라고 해요. 뇌량. 량은 대들보 다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뇌량이 탁 막고 있으니까 이제 못 나가니까 옆으로 뿌려서 만들고 여기서 세포들이 삐져나간 것들이 대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계속 만들어지던 그 세포는 지금도 여기서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위치를 잡아야 돼요.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이 초록색 보이죠? 이게 뇌실이에요. 양쪽에. 이게 뇌실인데 이걸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선 대뇌를 보면은 이게 두 개잖아요. 좌뇌, 우뇌. 좌뇌, 우뇌가 여기서 이렇게 밀려 들어가서 이런 형태로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 그래서 지금 이게 우뇌의 반쪽이고 좌뇌가 또 이만큼 이런 형태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지점이 있죠. 밑에 만나는 지점. 그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뇌량이라고 해요. 뇌량. 이거 맞나 모르겠네. 코퍼스 칼로슘. 이거 중국어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겠죠? 바이두에 물어봤거든요. 바이두한테 물어봤더니 뇌량 코퍼스 칼로슘이 뭐야? 그랬더니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뇌량은 좌우 뇌를 꽉 붙잡고 있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뇌 세포가 대뇌 세포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상회라고 해요. 대상회.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 영역을 제거한 거예요. 이 영역을 제거했을 때 이 안에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 밑에 뇌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데 여기잖아요. 여기서 저 밑에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뇌실이 어떤 에너지적인 접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상회가 나왔으니까 우선 다음에 우리 대내할 때 할 거지만 대상회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인지적 융통성이라고 해요. 인지적 융통성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만일에 음,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났어.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은,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야, 싫어. 바로 그렇게 나와. 그게 바로 인지적 융통성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내 생각이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이걸 못하는 게,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대상회예요. 대상회 역할이에요.
이 대상회가 망가지면은 세포가 망가졌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망가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걱정근심, 과도한 걱정근심,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고 인지적 비융통성. 누가 말을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내 생각은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기분 나빠. 뭐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은 적대적 행동을 하고 비협동, 자동으로 무슨 말만 하면 no, 싫어, 아니야. 뭐 이래. 주변에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운전할 때 막 엄청 욕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강박증. 이 전부 다 대상회에 관련된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서로 밑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대상이 오늘 대상이 할 어떤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뇌실이 여기 있다. 어떻게 하면 뇌실에서 정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매일 4만 개씩 건강한 신경줄기세포를 만들게 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뇌실이 양쪽에 두 개가 있겠죠. 두 개. 항상 두 개예요.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측뇌실이라고 해요. 옆에 있으니까 측뇌실, 좌측뇌실, 우측뇌실 할 수가 있겠죠. 그 측뇌실이 있고 그것이 합쳐져서 이쪽으로 내려와요. 이것을 제3뇌실이라고 해요. 이걸 측뇌실, 좌측뇌실, 우측뇌실 가운데로 연결돼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가운데로 연결된 이 부분을 제3뇌실이라고 하고 그게 쭉 내려와서 또 여기서 뇌실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제4뇌실이라고 해요. 제4뇌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깥쪽으로는 소뇌가 있고 안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페리 아쿠아덕털 그레이. 모든 통증을 조절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것이 척수 중앙, 중심관, 척수 중앙으로 해서 끝까지 쫙 연결되어 있다. 그럼 이 뇌실 속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뇌척수액이 만들어져요. 매일 450ml씩. 그 다음에 거기서는 뭐가 분열을 해요? 뇌신경 줄기세포가 계속해서 분열하는데 하루에 4만 개씩. 세포 차원에서 4만 개는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순환을 하는 거죠. 순환을 하면 호밍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경 세포들이 손상된 게 있으면 가서 그것을 대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줄기세포다. 이 속에 있다. 나이 들어서도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나이 들어서도 신경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데 확실한 것은 돌아가신 분 이렇게 해부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신생줄기세포, 새로 만들어진 줄기세포들이 나옵니다. 확실한 거는 여기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다. 근데 치유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안에서 신경줄기세포가 매일 4만 개씩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순환해요. 여기서 만들어지면은 온 뇌를 다 돌고 손에도 돌고 여기서 들어가서 척수 중앙에 중심관이 있어요. 중심관도 돌고 여기 맥락막 여기도 돌아요. 그래서 이것이 순환이 잘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순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냐 하면은 뇌가 1.4kg거든요. 무게가 1.4kg인데 이게 순환이 잘 돼가 꽉 차 있으면은 뇌 무게가 25g으로 줄어들어요. 25g. 그럼 두개골 뼈의 무게가 있고 얼굴 무게가 있으니까 뒤에서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딱 받쳐 들었을 때 가벼운 느낌이 들면은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좀 무거운데 그러면은 순환이 맥힌 거예요. 맥히면 어떻게 돼요? 청소가 안 돼요. 쓰레기들이 쌓여요. 쓰레기들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신경을 손상시켜서 치매, 알츠하이머 여러 가지 병이 되는 거예요. 각 부위에 어디에 손상되느냐에 따라서 병이 되는 거지 세포가 손상돼서 병이 되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살려야 된다. 어떻게 살리느냐? 음, 자, 이것도 한번 보시기를 예전에 한번 보셨던 건데 이런 식으로
뇌측수액이 이런 식으로 흘러요. 그냥 천천히 흐르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이것을 관상봉합. 제가 적어 드릴게요. 관상봉합. 뭐 다 아시겠지만은, 관, 관상봉합. 이거예요. 앞에.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들어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 이것을 시상봉합. 시는 화살을 얘기해요. 화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이거 사람 인자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인자봉합. 인자봉합이 이거예요. 이건데 이 부위가 어디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개골 이렇게 들려 있는 상태예요. 이 쭉 올라가면 뒤에서 중앙에 쭉 올라가면은 약간 톡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쭉 올려보세요. 올라가면 톡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그게 여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인상, 인상. 예, 옆에 있는 이것이 인상봉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늘 인자예요. 비늘같이 생겼다. 자, 무게골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물이 수분이 없어요. 엄청 딱딱해요. 수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잘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기를 동전을 하면 지리지리한 느낌은 전부 다 바깥에 있는 근육이나 막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데는 잘 안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시상봉합과 인상봉합이 만나는 지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신회예요. 신회. 별자리 더 적어 드릴게요. 예. 신회. 그 다음에 이 지점으로 들어가요. 여기가 백회. 왜? 전기가 왜 들어가죠? 저기 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봉합선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지점이 아니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입니까? 이거? 예. 여기가 원래 동자리라고 합니다. 동자리보다 약간 뒤쪽이에요. 그래서 태양별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뼈 보이죠? 이 뼈. 이 뼈가 저평골이라고 해요. 저평골. 이 뼈가 저평골이 아니야. 그래서 이 뼈 위에 이쪽에 닿아야 돼요. 혈자리하고 조금 다르겠네요. 대학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이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꼭빈 자리, 꼭빈 이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이 자리가 곡빈이고 여기가 솔곡이라고. 이 자리가 곡빈, 여기가 솔곡. 잘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는 봉합선이 없지만은 경추와 두개골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음, 음, 뭐 그래서 뇌실에 에너지를 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자리를 다 잡아요. 오른쪽 손 엄지손으로 신회를 잡고 왼쪽으로 백회를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지를 가지고 태양열을 잡고 곡빈 잡고 솔곡 잡고 풍부는 나중에 처음에 하는 거니까 풍부 빼고 이렇게 딱 잡고서 몸을 이렇게 눌렀다가 뗐다가 몸을 통전하면서 그럼 전기가 잘 들어가고 뇌측수액이 잘 순환이 돼요. 진짜 잘 돼요. 뇌측수액이 잘 순환이 되고 그 속으로 또 전기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뇌측수액이 잘 순환될수록 한
최소한 5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백회랑 신회에다가 엄지손가락만 놓고 5분 정도 더 통증을. 그러면은 뇌실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뇌실 치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데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시면은 오늘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모레 또 봬요. 안녕. 수고하셨어요. 음.